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랜저 전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HG 그랜저, IG 그랜저, 더 뉴 그랜저, IG 그랜저, GN7 이렇게 여기 안에서 보실 텐데 디자인적인 최신성에 의해서 그랜저 GN7을 사는 게 제일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만 신차와 중고차 가격에 대비를 했을 때 가격 차이를 보면은 그랜저 IG는 전 거니까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뒤처지는 맛이 약간 없진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탔을 때 탈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HG 그랜저는 디자인이 전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맛이 좀 더 세단 말이죠. 그리고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나버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질리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실용적인 맛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1000 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탈만하지 않나. 폐차 시까지 한 6, 7, 8년이 남았단 말이죠. 키로수는 10만 내외로 찾으려고 하면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1년에 보통 15,000km 정도를 탄다라고 봤을 때 지금 15만 정도 돼야지 정상이긴 한데 그 정도 되면 시트 주름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약이 어려워진다. 탔을 때 불만족스러운 게 전 차주의 향이 느낌이 계속 느껴지면은 뭐 상관없어 하시고 가성비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수야 있겠지만 모든 점을 다 아우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신성, 전 차주의 느낌이 안 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GN7처럼 연식이 얼마 안 됐고 심지어는 지금도 출시가 되는 차이기도 하겠지만 문제가 가격이 비싸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신차가와 중고차 가격이 요 정도 차이보다는 그래도 요 정도는 느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더 뉴 그랜저 IG가 1000은 고사하고 한 1500? 뭐 이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2000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감은 더 늘어나지만 그냥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세라는 거는 더 뉴 그랜저 IG가 키로수가 짧으면은 비싼 거고 3000 초중반 이렇게도 가는 거고 3000 초중반이면은 뭐 그 가격이면 새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3000 초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보다 보니까 한 1000 정도가 싸네 이러면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에이 1000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또 계실 수가 있고 여러 유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HG 그랜저부터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거는 650부터 3.0만 기준으로 여기 옆에다가 100이랑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작은 게 선호도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선호도를 봤을 때 그랜저 HG는 3.0 정도는 봐야지 오일 감소 현상이 덜하지 않나. 그랜저 IG도 2.4가 아니라 3.0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더 뉴 그랜저 IG부터는 2.5가 나왔죠. 2.4가 없어지고 근데 2.5도 마찬가지로 오일 감소 현상이 역시나 있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21년식부터 난 거 아니에요? 2022년식부터 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2년형부터 21년에 생산되면서 22년형으로 나온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부터 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만약에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진작에 개선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좀 불신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2.5가 지금 당장 문제가 막 엄청 두드러지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하지만 좀만 더 타면은 관리 안 된 엔진 오일을 뭐 10,000km, 20,000km에 한 번씩 내지는 아예 안 가시고 타시는 엔진 오일이 뭐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딱 타다 보니까 차가 점점 뭔가 미묘한 그런 건 또 느낀다. 그래서 이제 고칠 때가 됐나? 팔 때가 됐나?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팔리는 그런 차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나 키로수 많은 차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또 반대로 생각하세요. 키로수가 많은 차는 어느 정도 손을 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자기 합리화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싸게 사기 위한 자기 합리화이지 않을까. 3.3은 6기통, 2.5는 4기통입니다. 그리고 마력수도 한 90 몇 마력 차이 나요. 거의 10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2.5는 엔진 소리가 가랑가랑가랑 되는 게 있고 3.3은 되는 게 조금 뭐 이게 비슷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음재 같은 거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엔진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마감 부분에 대해서도 3.3이 비싸게 판매한 만큼 서스펜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연비 때문에 2.5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5가 좋게도 중고차 대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럴 거예요. 3.3보다는 2.5를 골라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금액 정하고 너무 낮은 금액
금액으로 베이지 시트, HUD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들어온 날짜가 3, 4개월이 지났다라든가 뭐 그러면은 안 되는데, 또 그런데 들어온 날짜가 한 달도 안 됐거나 2달 이내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볼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2달 이내보다는 한 달 이내가 다른 사람이 아직 레이더 안에 못 봤을 확률이 있으니 매매 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체제로 똑같은 금액으로 좀 더 싼 느낌으로 보시려면은 K7 프리미어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나왔던 K7 프리미어, 그다음에 K8은 급이 요것보다는 반 계단 정도가 낮은데 그래도 K8이 디자인적으로 애매할 수도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내 타보면 또 좋단 말이죠. 근데 휠이 또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제네시스 G80 RG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좀 더 비싼 느낌이 확 들어요. 1.5배 정도 더 비싼 느낌이 4천, 5천 정도. 5천 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RG3 같은 경우에는 G80 21년부터 24년 사이에 또 나오기도 했고, 2018년 19년에 나왔던 K9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더 크고 옵션적으로 약간 더 보너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저것 생각 안 하고 기아마크 그런 거 다 싫고 하신 분들은 EQ900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15년에서 18년 사이에 나왔던 연식이 좀 더 됐다라는 점을 또 무시 못한다. 그리고 제네시스 G90 2018년부터 21년에 나왔던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디자인이 좀 올드하다. 그리고 또 막상 보다 보니까 가격이 맞는 게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깊게 들여다보면은 원래가 비쌌으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원래 이거일 확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생각에 대화를 상담을 할 때도 맨 처음에 듣는 그 차가 정답일 때가 많은데, 많은 나쁜 딜러들이 남기려고 한다면은 후보 차량 중에 요 차는 어때요? 요 차는 어때요? 하면서 요게 진짜 괜찮아요, 인기가 많아요 하면서 꼬시는 그런 시세를 모르는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 시세를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에는 한 차만 굳건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K8이 나아요? 아니면은 G80이 나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하실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저 사람이랑 결혼해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향에 만나시는 분이랑 결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차도 마찬가지로 대신 사는 게 아닌 이상이야 여러분들께서 고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뭔 차가 더 난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없어져요, 차가. 근데 다 팔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유형을 좋아하시더라 해서 이런 차를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근데 전기차는 지금 급발진, 화재, 그 다음에 뭐 갇히면 뭐 접촉사고 나는데 차가 뭐 지 혼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나가서 문도 안 열리고 갑자기 어디 쿵 했는데 불날까봐, 지하주차장에 세웠는데 불날까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승차감도 울렁울렁 되고 멀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전기차는 멀미하더라고요. 멀미를 울릉도 갈 때도 안 했던 사람인데 멀미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맞고 안 맞음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에 맞는. 설명을 다시 쭉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해드리자면은, 그랜저 HG 3.0이 아니라 2.4는 오일 감소 현상이 엄청나게 두드러진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제일 싼 거는 650,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1390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00부터는 이유 있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서 800이 아니라, 제가 색깔을 주황색으로 해놨잖아요. 그 얘기는 주황색은 주의가 필요하다,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끝 가격을 적어놨다라는 거는 이 가격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놨어요. 중간 가격은 1050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보시냐, 다 해서 1000, 조금 올라가도 된다, 1100, 1200까지 다 해서. 어떤 분들은 보험료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요, 여기까지는 수용하시더라고, 보험료는 빼고 1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 가격이 차값만 봤을 때, 모든 어떤 딜러가 얼마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부대 비용, 그러니까 차 가격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차값, 등록세, 취득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사에다가 줘야 되는 매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고,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7만이다 그러면은 한 7만원 전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 6만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2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타이어 두 짝이라든가 엔진 오일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탁송비 이런 게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차만 안 사면 돈이 안 들어갈 부분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근데 차가 왜 필요하냐, 다 있으니까. 요즘에 차가 없으면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는 나만의 공간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락하고 편리함의 끝판왕. 집에서 바로 내려가면은 차가 있어요. 제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차를 사야 된다. 남들 다 있으니. 행복의 지표가 남들 다 하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은 불행한 맛이 또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쳐다도 안 봐요. 매입도 안 하고 싶고 판매도 안 하고 싶고 그래요. 16, 19면은 이제 10년이 조금 안 됐거나 그 무렵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아직까지 탈만하다는 맛이 나는데 10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나지 않았나 하면서 수요가 급감해버려요. 10년이 좀 안 됐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끝물에 지금 사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리 어댑터 식으로 요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 뇌라는 기억이라는 게 단순해서 요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요거는 과하지 않나? 새 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한 템포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금전적으로 내세우기 좋아하는 동네에 만약에 부자 동네 가게 되면은 이런 차는 소나타 아니면은 경차 취급받고 뭐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동네에 가서서도 진짜 찐부자신데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찐부자신데 진짜 한 15년 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냥 고치지도 않고 거의 안 타는데 뭐 안 타면 차가 속을 안 썩여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탈까 말까니까. 그러면은 차가 가만히 있으면 썩는 거 아니야? 안 썩더라고요. 안 썩어요. 제 경험상 그럴 확률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랜저 IG 3.0 같은 경우에 제일 싼 거는 1100부터 제일 비싼 거는 2550까지 이렇게 있어 보였습니다. 3.0 같은 경우에. 근데 적정선이 1200부터 2500도 나쁘지는 않다. 그랜저 IG를 2500 주고 산다? 라는 거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냐. 연식을 초기 연식 16, 17을 다 빼고 18, 19만 보고 키로수를 7만 이하로 보고 색깔을 흰 색깔에다가 HUD 있는 걸로 해서 무사고로 보게 되면은 250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저 IG가.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똑같이 키로수 6만 이하 그리고 베이지 시트 검정색 시트도 관계없고 3.3에다가 HUD 넣고 캘리그래피 이런 걸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3300, 4, 5, 60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더 뉴 그랜저 IG를 3000 넘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다해서 3000 내지는 살짝 3000을 넘기는 경우 있고 그냥 무조건 싸게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하지만 포기를 못 하시는 옵션 하나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동그라미 2개가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라 태블릿 형태로 돼 있는 그냥 모니터로 돼 있는 계기판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 차 느낌이 나고 안 나고가 또 있기 때문에 시트 색깔은 관계없는데 계기판은 아날로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대수는요. 휘발유가 HG 그랜저는 129대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3.0이긴 합니다만 그랜저 IG 3.0은 413대 그랜저 IG만 3.0만이었나? 보겠습니다. 428대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몇 대 차이가 안 나요. 항상 5월달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데 아마 6월달에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가 돼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대수는. 더 뉴 그랜저 IG는 573대 3.3만이 아닐 텐데 이거는 3.3만 570대씩이나 있을 리가 없는데 역시 182대가 있고 전체 대수가 제각각 제 마음이죠. 휘발유로만 보면은요 821대가 있어요. 굉장히 많다라고 2.5로 기준으로 했나? 2.5로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2.5가 633대가 있어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싼 거는 1590이었는데 요 사이는 아닌 것 같고 1800부터 시작. 만약에 문의가 1800 정도로 시작이라고 하니까 1800 정도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싫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을 제일 쌈일 테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간 시세가 요겁니다 라는 거예요. 더 뉴 그랜저 IG 중간 시세가 2550 이것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3.3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비싼 거는 3370까지 있었고 3300까지로 봤을 때 2550에서 3000초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4기통 6기통 엔진의 중후함 각종 마감에 이중 접합 유리가 다 있는지 아니면 앞면에만 추가가 돼 있는지 연식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영상은 대략적인 구도에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산이 이 정도니까 2000이야 그러면은 더 뉴 그랜저 IG는 안 될 것 같구나 뭐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무리가 따르는구나 라는 거를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죠. 처음 보셨던 차 그게 정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가 더 낫냐 물어봐 주신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그랜저 IG보다는 더 뉴 그랜저 IG가 선호도나 아까 말씀드린 최신성에 대한 그런 부분 하차감 내렸을 때 똑같이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 IG에서 내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더 뉴 그랜저 IG에서 내리느냐 눈이 마주쳤다 아니면 뭔가 의식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한국 사람이 단순한 게 내리면은 더 뿌듯한 게 더 뉴 그랜저 IG가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난 건데 비싸잖아요. 중간 금액만 보더라도 한 7, 8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보면은 요거랑 대충 800 요거랑 대충 7, 800 요거랑 대충 7, 800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갭 차이가 그렇구나 이 정도 재미로 알고 가시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그런 용도로는 목적 달성은 다 똑같이 된단 말이죠. 근데 프리비로 따졌을 때 그랜저 HG가 프리비가 더 들어갈 확률이 있단 말이죠. 공업사에 더 들락날락 할 확률 너무 빈번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수리하면은 꽤 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리고 공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차감, 차에서 내렸을 때 그 뿌듯함 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최신으로 갈수록 낫지 않느냐라는 거고, K8이나 RG3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 너무 단독인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G80 RG3는 너무 뿜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후륜에 대한 그런 맛, 이거 다 전륜이거든요. 근데 후륜은 코너링 할 때 고속도로 같은데 톨게이트 같은 데 가면은 코너가 많잖아요. 인터체인지 코너링 할 때도 좋고, 안쪽으로 파고드느냐 바깥으로 밀리는 성향이 있느냐, 앞바퀴로 운행이 주로 되는지 아니면 뒷바퀴로 운행이 되는지. 게다가 그랜저는 4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G80이나 그랜저나 오히려 그랜저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G80이 공간이 항상 조금 아쉬운 맛이 있어서, 그럴 거면은 K9, EQ900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K9이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또 이제 주저리 설명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요, 너무 저렴한 쪽에서만 보시는 경향이 두드러지신다, 뭐 하나 포기를 하셔야 예산 내에 옳은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트색, 그 다음에 과다한 옵션, HUD 같은 거 빼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꼭 넣으셔야 된다. 근데 썬루프는 필요 없다 하시면 꼭 썬루프가 있어요. 근데 다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또 있고, 뭐 하나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썬루프가 있는 거를 메울 수는 없으니 그냥 썬루프 있는 거를 그냥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썬루프로 있는 거를 너무 선호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연락하는 딜러가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급한 건 아니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99%거든요. 근데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좀 괜찮은 매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연락하는 딜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최신으로 갱신이 됩니다. 전화가 맨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 일일이 전화 맨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서 그런가, 저는 혼자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그냥 전화하면은 가능성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하튼 뭔가 예산 내 옳은 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뭔가를 포기하셔야 된다. 모든 경차, 중형차, 대형차, SUV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눈덩이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 오시고 모두 맡기시는, 탁송까지 맡기시는 방법에는 엄청난 믿음이 따라야 된다. 제가 동영상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흠집이 세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쭉 봐갖고 사이드 미러가 어떤지, 뭐 이렇게, 이거는 대충이고요. 넘겨가게 하고 오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보통 이제 조수석 앞쪽에 보도블럭에 이게 살짝씩 닿은 흔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뭐 휠 스크래치,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하부가 어떤지,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유추인데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지으면 컴파운드로 좀 더 문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넘버가 약간 구겨졌다라든가, 문콕은 운전석 쪽에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썬팅은 썬팅이 뭐 어떤지, 뭐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PPF 필름. 신차 출고 당시 때부터 엠블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계기판에 뭐 경고등이 떴는지, 이거는 지금 들어온 게 맞아요. 이게 HUD가 어떻게 있는지, 이게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육안으로는 안 깜빡인다 라는 등등의 그런 설명들을 하부까지 다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불안한 거 없이 받아보시고서 와 이거 잘못 샀다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불만족스러운 마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12 체한도 확인 안 하시다가 저는 무조건 나와요 라고 하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한 번씩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카드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는 카드사마다의 이율 외에 단말기 수수료가 한 3에서 5%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왜 나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결제하시면은 30만 원 결제를 하셔야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카드 깡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옷을 살 때나 물건을 살 때 거기에는 다 이런 단말기 수수료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고차는 만약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면은 상사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직원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원이 또 내야 돼요. 그러면은 차를 카드로 긁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는 분들이 거의 99.999%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드 단말기 수수료가 3%에서 5% 정도 거의 대부분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할부는 구매하러 가셔서 갑자기 얘기하시면은요, 주말 같은 때 안 좋고 금리를 그냥 막 때려갖고 페이백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해보고 움직여야지 좋고, 막 여러 군데 막 조회하시면은 독이 됩니다. 한 군데만 조회하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알고서 움직여야지 좋다. 여태까지 미리 조회하셔갖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과다 조회 빼고는 없어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하면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맞는 딜러랑 잘 상의하셔갖고 한 군데만 이렇게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께 너무 많은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못 사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움직이셨는데 사모님 없이 애기 때문에, 애기가 너무 어려가고 같이 움직이기가 뭐하니까 여보 나 차 봤어, 뭐 봤는데, 차에 관심이 없는 사모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그거 말고 그랜저 말고 제네시스는 없어? 일단 오늘 사지 말고 와, 너무 쉽게 끝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남편 되시는 고객님과 상의해갖고, 알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별로면 별로다 말씀드릴 텐데 구매하실만 하면은 구매하실 수 있나요? 그래갖고 예 하고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네. 그래갖고 이따가, 지금은 바로 확인은 어렵고 한두 시간 있다가 전화 주신대요. 이게 제가 보러 가는 거는 1시간이건 30분이건 들여갖고 가갖고 차를 본다라는 거는, 왜냐면은 다른 딜러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은 전혀 다른 딜러가 그 차를 보러 온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 본 건데, 수많은 차 중에 그 차가 메리트가 있으면은 다른 딜러 눈에도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손님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겹친다? 그러면은 제가 계약을 하려고 딱 했는데 보통은 한두 시간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사모님이 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빠 차를 사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같이 오시면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다고 하시면 또 이게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움직이고 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억지로 구매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긴 한데, 입장을 안 바꿔셔갖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거의 확실시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결정권 남편 되시는 분께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한다면, 다 있다라고 한다면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모님께 마지막에 컨펌을 받아야 된다 싶으시면은 같이 오시면은 진짜 베스트긴 하죠. 안 사실 이유가 한 개면 그냥 상품화가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만한 차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타이어 2짝 정도는 갈아야 될 때가 많고, 엔진 오일 정도는 갈아야 될 때가 많고, 그런데 상품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직접 뭔가 손을 봐야 되고 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제가 깎일 수가 있어요. 좋아요, 보증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꼬셔야지 되는데, 보증이 1년에 2만 킬로까지 보증 가능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보증보험에 추가 연장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무조건 1년에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한 업체는 없어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달 2천 킬로는 성능 책임 보험료 내고서 보증을 받는 거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다른 딜러한테 되게 유리한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딜러들이 다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가격이 저렴하면은 저렴한 이유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면은 상태가 깔끔할 때가 굉장히 많고, 시트 운전석에 왼쪽 다리가 닿는 방석 이쪽 타고 내리는 부분을 보면은요, 주름이 이렇게 X자 혹은 이렇게 사람 주름살처럼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심해지면은 다른 쪽도 그만큼의 사용감이 더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조건이 좋아서 보러 가는데 싼 맛에, 근데 말고 보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로수가 짧은 게 더 비쌉니다. 언제나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이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10만 전후는 항상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싼 맛에 사도 되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반짝반짝해 보이고. 근데 막상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이드 미러가 조금 밑에 쓱, 그 다음에 살짝 1mm도 안 되는 짜글짜글한 쫑알쫑알 그런 되게 자그마한 앞유리의 돌팀, 본넷의 돌팀으로 인한 붓터치 내지는 그냥 티남, 문콕, 타이어 휠 스크래치는 거의 대표적이고,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고,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썬팅이 조금씩 약간 보랏빛 혹은 약간 갈색빛으로 미세하게, 특히나 뒷유리는 두드러지는 기포라든가 아니면은 색깔이 변색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썬팅도 한번 해주면은 5년 정도는 만족하시면서 타실 가능성이 높고, 프라이버시, 열 차단 효과, 그 다음에 좀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블랙박스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교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80-90% 이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는 직접적으로 지면에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씩 봐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냥 가볍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적정 시세에 대해서 한 200만원 텀 속에서 다해서 3,000에 더뉴 그랜저 IG다 아니면은 다해서 2,000초 그랜저 IG다 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세만 열심히 보시고 매물을 처음에 10대가 눈에 들어왔다 하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압축을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위주로 좁혀주시면은 키로수도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은 보면 볼수록 못 봤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대로 급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오늘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차로 생각할 수 있는 후보 차량이 K7 프리미엄, K8 하이브리드도 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가 나요? 휘발유가 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하이브리드가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단종되겠죠. 휘발유가 안 좋으면은 휘발유가 이제는 뭐 몇 년도부터 생산을 안 하겠습니다. 디젤의 단점은 미세먼지나 저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소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진동, 떨림 이런 것도 좋은 게 단점보다 좋은 게 덜하니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HG 그랜저 IG까지는 디젤이 있었었는데 이게 근데 영업직에서는 굉장히 연비가 엄청나게 좋단 말이죠. 힘은 조금 휘발유에 비해서 딸리는 맛은 약간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있어도 초반 토크는 언제나 휘발유보다 살짝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치고 나가는 거는 또 좋다. 영업직 분들은 그랜저 IG 출퇴근 거리가 기신 분들은 LPG가 요새 1,100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하이브리드는 처음에 비쌌어요. 나중에 할 때 보면은 충격폭이 신차랑 중고차 충격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비 좋아하던 거를 다 갉아먹는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중고차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뭐 저속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전기차적인 그런 맛이 또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연비 아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계기판에 찍히는 연비도 좋아 보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먼 나중에 고칠 게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고장난 거를 많이 못 봐갖고 게다가 또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뭐 보증을 해준다 이런 게 또 있기도 하고 하니까 두려운 게 많이 없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더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라는 이런 점 많은 분들께서 이 안에서 보시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탈만은 한데 감안을 해야 될 게 좀 생긴다라는 점도 안내를 해드려보고 싶고 중고차 대수가 현재 빨간색은 LPG, 연두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후보 차량 다른 거는 K7 프리미엄, K8, G80 RG3, K9, EQ900 첫 번째 G90도 고려 대상이긴 한데 돌고 돌아서 원래 생각하시던 게 정답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고 정답은 없다. 뭐가 더 나은 건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게 없고 LPG가 더 나으면은 나머지가 다 단종되겠죠. LPG는 힘이 덜하거나 아니면 연료값이 메리트가 좀 덜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매입을 해갖고 제가 탄다라고 봤을 때 LPG 할만합니다. 하이브리드 할만해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없습니다. 메리트 있게 금액이죠. 뭐 사고는 뭐 하나 두 개 있으면은 유사고가 아니라 무사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시세는 다 거기서 거기고 키로수가 많은 차가 무조건 또 아닌 것도 아닌 게 좀 손보고 타면은 할만은 합니다. 근데 당장 구매하자마자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키로수가 많은 게 조금 싸니까 뭐 엄청나게 싸지는 않아요. 사고가 엄청나다라고 해서 무사고랑 유사고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저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생각 없이 대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주저리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47분에서 5분 빼고 한 40분 정도 녹화했는데 이것도 줄이면 얼마 정도 줄여질지 편집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